나한테 이래라 뭐 해라 지시한 적 없다라는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의 워딩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위가 바뀐 다음에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이 무죄가 나올 수가 없고, 제가 확실하다는 게 확신이 생기니까 공범자의 지위에서 빨리 선처를 받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태도 전환이 됐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탈출은 지능순이다. 공관위 부위원장 다시 사무총장한테도 이거를 전달을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사안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자칫 당시 공관위 전체가 특검 조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 당원 당규에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금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전화 정도는 추천하는 전화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뭐 우리의 그냥 입 서비스 차원에서 했었던 일이라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님한테 말씀을 이제 했다고 하니 좀 더 이거는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천 개입 말 바꾼 윤상현, 윤석열 전화 받았다. 특검에서 진술을 했다라는 거죠. 윤상현 의원 지난 27일, 그러니까 그제죠.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대체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는 건데, 이 조사에서 김영선 좀 해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 요 전화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직접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기억하시나요? 이 윤상현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다가 뭐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또 대통령도 저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뭐 해라 저 해라.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라도 설사 우리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네. 그럼 윤석열 의원, 대통령이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아요. 뭐 설혹 얘기해서도 내가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에 나가서 전화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정준호 의원님. 왜 윤상현 의원은 입장이 바뀐 걸까요? 인터넷에 보면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거에 맞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 뭐 입장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네. 그 당시에 나한테 이래라 뭐 해라 지시한 적 없다라는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의 워딩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위가 바뀐 다음에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이 무죄가 나올 수가 없고, 제가 확실하다는 게 확신이 생기니까 공범자의 지위에서 빨리 선처를 받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태도 전환이 됐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탈출은 지능순이다. 네. 탈출은 지능순이다. 빨리 탈출해서 공범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윤상현 의원, 이 뭔가 전에 얘기했었던 거 입장이 상당히 180도 바뀐 상황인 건데, 아까 그 얘기도 했었죠.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내가 휘둘리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윤상현, 김영선 해줘라 윤회 전화 받아. 공관위 전달 정황도. 전화는 사실 받을 수 있죠. 근데 받고 예 혹은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을 수 있는데, 이 전화 받은 내용을 공관위에 전달한 정황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볼까요? 특검팀은 윤 의원이 이를, 그러니까 이 전화 받은 내용을 한기호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한테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최수진 의원님. 사실 이게 윤상현 의원이 자기만 듣고 말았으면 거기서 끝날 수가 있는데, 지금 공관위 부위원장 다시 사무총장한테도 이거를 전달을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사안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자칫 당시 공관위 전체가 특검 조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 당원 당규에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금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전화 정도는 추천하는 전화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뭐 우리의 그냥 입 서비스 차원에서 했었던 일이라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님한테 말씀을 이제 했다고 하니 좀 더 이거는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 특검을 통해서 인지한 사건 그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너무 짜놓고 특검 수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 주의를 완전히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까지 저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그랬을 때 결국 의원회관이나 집에서 가져가는 게 핸드폰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진출두하고 또 이런 것들 압수까지 시작해서 전체가 너무 방대하게 필요 없이 수사 낭비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정말 지치지 않도록 특검에서 좀 현명하게 수사해 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최수진 의원님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는 얘기가 실제 공관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조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특검이 인지하는 수사를 더 추가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마냥 범위가 넓어지면 이것도 또한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윤상현 의원이 기존에 입국 다물고 있다가 뭔가 입을 열었다라는 얘기는 이걸 토대로 특검의 수사가 더 확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윤상현 의원이 본인이 특검에서 한 얘기가 당연히 공개가 될 걸 좀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어떤 질문 위주로 조사 받으셨나요? 오늘 뭐 평상시에 얘기 나오는 거 평상시에 뭐 얘기 나왔던 것들하고 해서 제가 아주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연락 받으신 적이 없다 이런. 그거는 이제 뭐 다 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렸으니까 또 다 아시게 될 거고요. 녹취에서 언급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또 알게 될 거예요. 또 성실하게 또 제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거.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정준호 의원님. 지금 계속 웃으면서 나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으니까 뭐 알려질 거예요. 알게 될 거고요. 알려질 겁니다. 하고 차를 타고 윤상현 의원이 밤샘 조사받고 떠났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 1번, 검찰이 흘리겠지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냐 아니면 2번, 검찰이랑 나랑 좀 얘기된 바가 있어라는 얘기인 건지 무슨 뜻인 겁니까? 자기 손을 떠났다는 거죠. 나는 다 얘기를 했고 진술을 다 했다. 그래서 성실하게 진실되기라는 말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미 다 했다. 그러니까 나는 할 말 더 했고 진술 네. 아껴둔 게 없으니까 나한테 아하. 물어보지 말고 시간 지나면은 검찰에서 브리핑을 하던 자기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뭐 2번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 번에 조사가 끝내게 다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렇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실되게 왜 특검 앞에서만 그러고 작년에는 못 그랬는지는 한번 그건 뭐 다른 문제로 생각을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